요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바쁩니다. 뭐 북콘서트도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고 뭐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라는 곳에서 책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침없는 과격한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조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 복수의 여신,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카르텔 지금 최근에는 공산전체주의만 얘기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본인의 고민의 기초에서 그 단어를 쓴 게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귀를 붙잡고 있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때마다 움직여 나가고 변동해 나가고 있는데, 자, 조 전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사흘 전 원주에서 있었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여러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장해찬 최고께 마이크를 넘길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네. 1심에서 유죄 실형 선고받은 범죄자의 말에 이렇게 사회적인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나요? 허허.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잖아요. 법정 구속만 잠깐 미뤄져 있고. 그리고 그 징역 2년이라는 게 권력을 사유화한 것, 예. 해야 할 감찰을 무마시켜준 부분이고, 예. 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분야, 교육에서의 공정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예. 이분의 발언을 계속 인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향한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저항이죠. 아, 저항. 네, 예. 뭐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평가할 최소한의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뭐 3심까지 물론 가봐야 합니다만 예. 현재 1심이 선고된 상황에서 징역 2년을 다 살고 나와서 반성과 자숙을 거친 다음에 조 전 장관이 사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때 가서 우리가 다뤄주고 들어줄 일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실형 선고받은 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조차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예. 논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 장채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짚을 건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망나니 칼춤 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한번 더 추가로 들어보실까요? 전두환은 군사, 총과 칼과 탱크로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총, 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망치를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 칼을 마음대로 자르고 휘두르고 베는 사람은 칼과 망치를 뺏어야 되거든요. 망나니라고 있습니다. 망나니도 칼 들고 막 술 취해서 목을 자릅니다. 피가 튀죠. 망나니의 그 모습 보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되죠. 자, 조 전 장관이 지난 20일 사흘 전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는 뭐 저런 말, 저기서는 또 이런 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통 이런 풍선껌, 남아 이런 중천금을 약간 좀 비꼰 거죠. 윤통 이런 풍선껌. 그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도 올렸고, 또 그제 소셜미디어에 입벌구 정권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정권이에요. 뭐 이런 단어들.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을 좋아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저런 수준이 예. 저런 말장난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일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외모에서 그리고 점잖은 목소리에서 나온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아마 조국 전 장관의 팬덤의 베이스였을 텐데요. 예. 그것이 지금은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들 몇 개만 생각해 보면 네. 윤석열은 사람이 아닌 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어. 윤석열 찍어내기를 멈추라. 또 윤 총장한테 더럽게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한 겁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변한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세력,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저렇게 조근조근 씹어서 사람을 비판해 나가는 거 두 가지 혀를 갖고 있는 게 맞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이라도 중심을 좀 세우셔서 내가 이 나라에 기여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전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저런 말장난 같은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더 나빠지고 무너질 뿐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북콘서트장에 참석을 해서 또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좀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들이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데 글쎄요. 두 개의 혀, 풍선껌, 입벌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최강욱 이제 전자가 붙었네요. 전 의원 함께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최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사적으로 참 미안하죠. 저의 그 자식들이 저보다는 최 의원을 더 좋아했습니다. 최 의원도 아마 그 당시 은밀하게 계산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나중에 써달라 그러니까 몇 시간 써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최 의원은 또 그 이후로 국회의원직이 이제 박탈되었습니다. 셋 다 요 모양 요 꼴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뭐 잘했다고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드레스 코드도 청바지로 쫙 맞춰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북콘서트가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있었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 북콘서트에서 뵐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타날지 기대해 주시고. 조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이라는 사람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징계를 받은 검사인 이시원이 맡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최강욱이 맡았는데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입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4년 동안 변호사 못해요. 의원직 날아갔고요. 내년 총선 못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조 전 장관의 저 이야기는요. 네, 저는 그 정치인이든 고위 공직자든 본인의 발언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격한 발언이라든지 거친 발언은 삼가하는 것이 조금 국민께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도 정지가 되고 국회의원도 상실을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과 최강욱 비서관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 있었던 우리 김승희 전
그 의전 비서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직기강실에서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예민한 교육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미리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금 걸러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인가 2년 나왔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데 어때요? 요즘 보시기에 조 전 장관이 뭐 굉장히 억울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감정이 격해지는 대목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이런저런 북콘서트다 하면서 저러한 이야기들 윤석열 정부 또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들을 내놓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 명예훼손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네. 그 출로가 총선 출마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네.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다 연동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형이 다소 감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유죄가 완전히 무죄가 되기는 좀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된 정경심 교수의 이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을 둘러싼 여건상 총선 출마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야 정치인을 망라하고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아주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정이 없다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